잠깐만요. 잠깐만. 4번, 14번, 22번, 28번. 자, 자, 반갑습니다. 오늘 얘들아 36페이지, 교과서 36페이지. 필기 준비됐니? 오늘 필기할 거 조금 많거든? 잘 할 수 있죠? 자, 36페이지 국권 수호 운동 들어갈게요. 필기도구 준비하고 교과서 준비하고 선생님이 교과서 공유할게요. 근대국가 수립운동과 국권 수호 운동. 저번 시간에 뭐 배웠어? 일제가 국권을 침탈해가는 과정 배웠잖아. 국권, 국가가 가질 수 있는 고유의 권리, 외교권, 군사권, 경찰권, 사법권, 그거 침탈하는 과정 배웠죠. 오늘은 그거에 대해 국권을 수호하는 운동. 국권을 수호가 뭐야? 엑소? 아니죠. 뭐야? 지키려는. 우리 것을 국권을 지키려는 운동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교과서 36페이지. 오늘 학습 목표는요. 36페이지에 나와 있어. 그 국권을 수호하려는 운동이 크게 두 가지로 일어나거든요. 첫 번째는 항일 의병 운동. 일본에 맞서 싸우자라고 하는 항일 의병 운동이 일어난 배경과 활동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고요. 두 번째는요. 애국 계몽 운동. 우리 나라를 부강시키고 백성들을 계몽시켜서 발전된 나라를 만들어서 국권을 지키자라고 하는 애국 계몽 운동의 목표와 다양한 활동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잠깐만 참가자. 안 들어오니 4명. 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도 좀 많았어. 그래서 뭐라고? 그래서 저번 시간에 줄친 거 다 확인했죠. 러일 전쟁 이후에 한일 의정서, 한일 협약, 2차 한일 협약, 그 와중에 각계각층의 저항의 모습들. 14번 왔네. 그리고 결국 외교권 강탈 이후에 헤이그 특사 파견했더니 고종 퇴위되고 한일 신협약으로 우리나라의 군대, 해산, 사법권, 경찰권 다 가져가고 결국 강제 병합되었다. 까지 했지. 자, 오늘은 36페이지. 그에 맞서는 국권을 지키려는 운동입니다. 필기 준비됐니? 필기 좀 엄청 많거든. 이 한 바닥 다 필기야. 커다란 종이를 준비하세요.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 국권을 수호하려는, 국권을 지키려는 운동이다. 자, 선생님이 우리 등교했을 때 이렇게 쭉 해서 연표 그려준 거 기억나잖아. 그거부터 시작할 거야. 쭉 그 역사 어떻게 전개됐는지 그 연표부터 시작할 거야. 뭐부터 시작할 거냐면요. 흥선대원군부터 시작할 거야. 1863년부터 1873년 흥선대원군이 10년 동안 집권하면서 뭐 했었어? 안으로는 개혁정치, 그렇지? 밖으로는 병으로 시작해서 신으로 끝나는 거. 뭐 있었어? 병제, 병오신. 기억나야 돼? 기억나잖아. 통상수교 거부 정책 했단 말이야. 근데 이 흥선대원군의 집권기가 끝나고요. 고종이 친정을 하기 시작하면서 나라 문을 열었다. 개항을 했죠. 1863년에 강화도 조약으로 나라 문을 열었어. 그치? 그랬더니 이제 나라 문 열었으니까 걔네들처럼 돼야 될 거 아니야. 개화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개화 정책이 추진돼요. 누구에 의해서? 개화파에 의한 여러 가지 개화 정책. 통리기무, 와문, 수신사 파견하고 영선사 파견하고 보빙사 파견하고 다 했던 거야. 개화파에 의해서 개화 정책이 추진되자 그에 대항하는 어린이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 28번. 그에 대항하는 위정척사파가 맞서죠. 우리 거 바른 것은 호위하고 지키고 척사, 사악한 것은 배척하자라고 하면서 위정척사파가 여러 가지 활동을 벌입니다.
그래서 구식 군인들이 결국 이 신식 군대 아니면 이런 개화 정책에 대한 반발로 일어났던 사건이 있어. 그게 뭐야? 바로 이모군란이죠. 구식 군인들의 반란. 즉, 이 이모군란 이후로 지후 들어왔네. 빨리 필기하세요. 일찍 들어와. 이 이모군란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니? 우리나라에. 강화도 조약으로 일본의 세력이 들어와서 막 장사하고 상업하고 하고 있었지. 근데 이 이모군란을 막아달라고 명성황후가 뭐해서 누구한테 전화했어? 청나라한테 SOS 쳤잖아. 그래서 이 한반도에서 지금 청나라와 일본의 세력이 그 영향력을 크게 키우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랬더니 이 개화파가 둘로 나눠지죠. 뭘로? 인건개화파와 급진개화파로. 이 급진개화파가 청해 내정 간섭을 배제하고 빨리빨리 개혁하자. 빨리빨리 개화하자. 일본처럼 싹 다 바꾸자. 정치, 체제 뭐 할 것 없이 다 바꾸자라고 하면서 일으켰던 사건 있죠. 위로부터의 개혁, 정치 엘리트들에 의한 갑신정변 일어납니다. 물론 실패로 돌아갔지만 어쨌든 근대 국가를 수립하려고 했던 움직임이었다. 막 이렇게 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청하고 일본한테 끌려다니고 있으니까 농민의 생활이 엉망진창이야. 농민들이 너무 살기 힘들어. 그래서 10년 뒤에 뭐가 일어나니? 아래로부터의 개혁운동,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잖아. 1894년에. 그러면서 봉건 체제에 대해 반대하고 외세 체제에 반대하는 반봉건 반외세 민족운동이었지만 결국 실패했다. 이 위로부터의 개혁, 아래로부터의 개혁 다 실패하고 1894년 동학 농민군들을 진압하려고 청나라 들어왔더니 누가 따라 들어왔어? 일본이 들어오면서 아예 경복궁을 점령해버리고요. 우리나라의 개혁을 압박합니다. 그러면서 동학 농민운동과 같은 해에 서울에서 경복궁을 점령하고 가보개혁이 추진되죠. 하고 있니? 이 가보개혁으로 결국에 근대적인 국가 건설을 위해서 근대적인 제도가 개혁이 된다. 근데 이 가보개혁을 일본이 압박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뭐를 일으켜? 얘네들이 청일전쟁을 일으키잖아. 청나라의 세력을 무찌르기 위해서 한반도에 있는 청나라의 세력을 무찌르기 위해서 청일전쟁을 일으켜요. 일본이 승리해. 그래서 청나라의 요동반도를 먹으려고 했더니 갑자기 누가 나타나? 러시아가 나타나서 삼국 간섭으로 요동반도 뱉어내게 하죠. 이걸 봤더니 러시아 오빠들이 이제 힘이 세네. 러시아의 세력들을 이용해서 일본의 세력을 저지하려고 했어. 누가요? 명성황후가요. 그렇지. 한반도에서 이제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이 대립이 하게 된 거야. 자, 일본 입장에서는 청나라를 겨우 떼놨더니 러시아가 들어와. 너무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이 러시아 불러들인 명성황후를 아예 죽여버리죠.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를 죽여버리고요. 니네 우리처럼 빨리빨리 개혁해 라고 하면서 을미년도에 동시에 을미개혁을 추진합니다. 이 을미개혁 내용 중에 뭐가? 단발령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선의 이런 전통이나 이런 걸 싹 무시하고 그냥 일본 스타일대로 다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었어. 그랬더니 고종이 어떻게 명성황후 씨의 자기 와이프가 죽은 걸 보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아예 몸을 피하죠. 아간파천 일으킨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아예 몸을 피하니까 잠깐만. 어떤 협회가 생겼어? 독립협회가 생겨서 고종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세요 라고 하면서 독립협회가 고종의 환공을 요구하고요. 결국 고종은 돌아와서 대한제국을 선포하죠. 우리도 이제 황제의 나라라고 선포하고 황제의 나라에 걸맞는 제도를 개혁하려고 광무개혁을 실시하잖아. 구본 심찬에 입각한 광무개혁. 이렇게 대한제국을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당시 한반도에 얘들아 이 한반도에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었던 이런 시소를 타고 있었던 이런 세력 균형 안에서 대한제국도 선포하고 광무개혁도 실시할 수 있었던 거거든.
근데 이 세력 균형이 깨지죠. 일본이 러시아의 죽방을 날립니다. 드디어 러일 전쟁이 뻥 터지는 거야. 이 한반도에서 저 러일 전쟁의 승자가 이제 한반도에 이권을 모두 다 가져가겠죠. 그러면서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우리나라 군용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무슨 조약 맺었어? 한일 의정서 맺었잖아. 그래서 우리나라 군용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황무지, 못 쓰는 땅 우리가 개간할 수 있게 해달라. 독도 편입해서 우리가 군용지로 쓸 수 있게 해달라. 다 가져갔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서 러일 전쟁이 점점 일본 편으로 승기가 돌아가자 일본이 1차 한일 협약을 맺어서 우리나라에 고문을 파견해줬다. 그 고문 누구야? 외교 고문 스티븐스 이런 사람 파견해줘서 고문 정치가 이때부터 시작됐다. 드디어 결국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을 명문화한 다음에 작업에 들어가는 거죠. 드디어 우리나라 을사조약을 맺어서 국권을 강탈해갔다. 이걸 제2차 한일 협약이라고도 하고요. 여기에서 드디어 우리나라 국권, 외교권을 강탈해갔다. 자, 여기까지 얘들아. 여기까지 내용이 저번 시간까지 다 배운 내용이거든. 맞지? 지금 이렇게 선생님 가운데 쭉 필기해 준 내용이 뭐야? 국권 강탈 과정이잖아. 이 국권이 강탈되는 과정 속에서 제목이 뭐라고? 국권을 수호하려는 운동이 나타난다고. 저거 국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수호하려는 운동이 나타나요. 첫 번째 운동은요. 바로 항일 의병 운동입니다. 항일, 일본에 대항하는 의병, 의로운 병사들. 그러니까 일어나서 일본과 저 새끼들랑 싸우자. 이렇게 무력으로 국권을 수호하려는 움직임이었어. 근데 얘들아, 의병이라는 단체는요. 의병이라는 건 어디에서 그 유래가 기원됐다고 했지? 의병? 바로 위정척사파예요. 위정척사파. 위정척사파들이 흥선대원 집권기 60년대에 뭐 했어? 통상수교 반대운동. 흥선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지지했잖아. 이거 기억나니? 기억 안 나면 앞에 이제 의병에서 다시 찾아봐. 의병이 아니라 위정척사에서 다시 찾아봐. 60년대는요. 통상 반대 운동을 전개했어. 위정척사파가. 근데 강화도 조약으로 문을 열려고 해. 개항을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개항 반대 운동을 전개했어. 70년도에는요. 외양일체론 이런 거 했었잖아. 문 열었더니 걔네들처럼 막 계속 되려고 해. 그래서 80년대는 개화 반대 운동을 추진했던 사람들이야. 60년대, 70년대, 80년대 계속 반대한다, 반대한다. 문 여는 거 반대하고 걔네들처럼 되는 거 반대한다 했는데도 계속 개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막 이리저리 끌려다니기만 해. 외세. 그치? 그랬더니 아예 무기를 들고 일어나는 90년대는 의병 운동으로 발전했다고 했잖아. 그치? 이 90년대에 일어난 의병 운동. 이 의병 운동이 바로 국권 수호 운동의 커다란 흐름이에요. 됐니? 그래서 90년대에 일어난 구체적인 의병이 뭐냐면요. 90년대 처음으로 일어난 의병은요. 명성황후 시해 사건, 저 을미사변과 을미개혁 중에 단발령을 원인으로 1895년에 일어난 을미의병이에요.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단발령에 반발해서 을미의병이 일어나고요. 또 언제 일어나겠어? 우리 국권을 지켜야 되니까 을사조약을 전후해서 을사의병이 또 일어납니다. 외교권이 강탈당하자 국권을 수호하려고 을사의병이 한 번 더 일어난다. 나중에 고종이 퇴위되고 나서요. 또 한 번 일어나거든. 고종이 퇴위되고 나서 고종 퇴위에 반대하는 정미의병이 일어나는데 이건 이따가 이어서 필기할 거예요. 자, 이렇게 직접 무기를 들고 싸우자, 싸워서 수호하자라고 하는 움직임과 대비돼서 그것도 좋지만 우리의 실력, 우리의 어떤 사람들의 생각을 계몽시키고 우리를 실력을 키워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저들과 대항하자라고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흐름을 애국 계몽운동이라고 해요. 사람들을 계몽시켜서 국권을 수호하자. 부강하고 발전된 나라를 만들어서 국권을 지키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야. 이 애국 계몽 운동의 배경은요. 어디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냐면 바로 북학파 실학자예요. 북학파 실학자들. 이 북학파 실학자들이 어디에 영향을 줬다고 그랬지? 개화파에 영향을 줬다고 했잖아. 개화파 중에서 특히 급진개화파. 급진개화파 뭐 했어?
그러니까 뭐 무기, 서양의 기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제도 개혁, 정치 개혁 다 하자라고 했던 사람들이잖아.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아간 파천이 일어났을 때 고종 돌아오세요 라고 했던 단체가 있어요. 언론 단체를 세웠던 단체. 뭐였니? 민중의 계몽. 너네는 자유인이다 라고 계속 얘기했던, 계몽을 강조했던 단체 뭐 있어? 바로 독립협회입니다. 1896년 독립협회가 세워지면서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사상을 계몽시키고 우리나라를 더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서 국권을 수호하자라고 했던 흐름이 여기서 시작되는 거야. 독립협회가 어떻게 창시됐다고 했지?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뉴스페이퍼, 신문을 발행했잖아. 독립신문이라는 신문을 발행했잖아. 이 신문이 어떤 기관이야? 바로 언론기관이죠. 그러니까 이런 언론 활동을 통해서 민중들을 계몽시키려고 했다. 그래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려고 했다. 그래서 국권을 수호하려고 했다. 라는 거야. 근데 이 독립협회가 금방 해산되죠. 어떻게? 대한제국, 그러니까 고종이 군대로 해산시키고요. 뭐지? 한국협회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해산시키잖아. 그래서 독립협회가 금방 해산되지만 이 독립협회의 어떤 사상은요, 을사조약을 전후해서 애국계몽운동으로 발전합니다. 계몽, 말 그대로 사람들을 생각을 깨우쳐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자. 그래서 국권을 수호하자라고 하는 움직임이야. 지효야, 필기하고 있지? 이렇게.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필기가 더 넘어가야 되거든. 필기가 여기서 더 넘어가야 돼. A4 용지를 다 갖다 붙이세요. 그러니까 이런 커다란 역사적 흐름, 그러니까 국권을 침탈당하는 흐름 안에서 국권을 수호하려는 커다란 두 가지 움직임이 있었다. 하나는 항일 의병운동, 두 번째는 애국계몽운동이라고. 이게 교과서 36페이지의 제목이야. 얘들아, 교과서 36페이지 보면 뭐 있니? 항일 의병운동, 싸우자. 싸워서 국권을 수호하자라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애국계몽운동, 사람들의 생각을 계몽시켜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고 실력을 키워서 국권을 가져오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치? 그래서 아까 전에 이 필기를 그대로 더 이어볼게요. 연표를 더 잇는 거야. 자, 여기부터 이을게요. 을사조약이 맺어져서 우리나라 외교권이 강탈됐잖아. 그치? 이건 을사늑약이다. 뭐 정상적인 조약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고종이 뭘 파견하니? 바로 헤이그의 특사를 파견하죠. 그랬더니 일본이 니네 외교권을 강탈당한 주제. 특사를 파견해 고종 너 강제 퇴위. 강퇴당해요. 그리고 순조가 바로 왕이 오르고 순종과 맺은 조약이 뭐야? 한일 신협약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국권을 또 계속 가져가는 거죠. 정미 7조약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군대가 해산되고 경찰권 뭐 이런 거 다 가져간단 말이야. 국권을 다 가져갔어. 자, 그러면서 아까 전에 1차 한일 협약으로 무슨 정치 시작됐다고? 외교 고문들, 자문단 파견했잖아. 고문 정치 시작했고요. 그치? 2차 한일 협약, 을사조약으로 우리 정치를 통으로 감독하는 감독관 보냈잖아. 이토 히로부미. 통감 정치 시작됐었고요. 한일 신협약 때는 드디어 우리나라 각부 장관, 그러니까 통감은 있어. 통감은 존재하고 각부 장관, 차관이라고 하는 각부 장관들을 이제 일본인도로 다 배치시켰다. 차관 정치가 시작됐다. 여기까지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다 국권을 하나하나 다 가져가고 정치 체제를 다 장악한 다음에 1909년에 기후각서로 사법권마저 다 강탈하고 1910년 드디어 우리나라 경술련의 국가의 치욕적인 날 뭐야? 일제 식민지가 되는 거죠. 한일병합. 국가가 없어지는 거야. 완전히 사라졌어. 모든 권한을 국권을 일본이 가져가 버렸으니까 우리나라가 존재하지 않겠죠. 이렇게 국권 침탈 과정 속에서 우린 가만히 있었냐? 아니라는 거죠. 국권을 수호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 아까 항일 의병운동. 이 을미사병과
을미 개혁 중에 단발령에 반발해서 을미의병이 일어났었지. 1895년. 아까 전에 필기한 거잖아. 그치? 그리고 을사조약이 맺어질 때쯤 을사조약에 반발해서 을사의병이 일어났죠. 외교권 강탈당하자 그거에 반발해서 을사의병이 일어났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의병이 더 일어났다고 했죠. 그게 바로 고종이 퇴위됐을 때 순종과 조약을 맺으면서 군대권이 해산되고 경찰권이 박탈당하면서 일어났던 정미의병이 한 번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의병운동은 크게 세 가지 있어.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고종 퇴위에 반대하고요. 저 군대가 해산되면서 이 군대가 이제 이 정미의병 때부터는 군대가 해산됐으니까 군인들이 갈 데가 없잖아. 이 군인들이 의병 활동에 가담해요. 책에 보이는 의병 사진을 보면요. 군복을 입고 있고 뭐 총을 들고 있고 그렇잖아요. 이 사람들 다 군인이었어. 이 사람들의 사진이 나오면 정미의병 이후의 사진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군대가 해산되고 이 군인이 의병에 가담했다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권을 수호하려고 했어요. 그렇다면 저 위쪽에 뭐가 있었지? 아까 애국개몽운동. 사람들을 계몽시키자라고 하면서 일으켰던 단체. 독립협회가요. 언론기관, 즉 독립신문을 창설하면서 언론활동을 통해서 국권을 수호하려고 했다. 그치? 근데 독립협회가 해산되고 나서 을사조약 전후로 애국개몽운동으로 발전해요. 1905년 전후로요. 근데 애국개몽운동 말 그대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사람들의 생각이나 언론이나 사상이나 이런 걸 계몽시켜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자라고 하는 이 애국개몽운동의 대표적인 어떤 핵심 키워드가 있거든.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거야. 실력 양성.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애국개몽운동이구나. 또는 실력 양성 어떻게 하니?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어? 배우고 있잖아. 그치?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니네 지금 실력을 양성하고 있는 거잖아. 이런 교육활동. 교육활동. 이것도 애국개몽운동의 하나의 키워드예요. 그리고 구체적인 산업을 육성해서 돈을 벌어서 산업을 육성해서 실력을 키우자. 이런 것도 애국개몽운동의 키워드야. 따라서 애국개몽운동의 대표적인 키워드는 언론, 실력 양성, 교육, 산업 같은 이런 단어가 나오면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애국개몽을 통해서 실력을 양성해서 국권을 수호하려는 움직임이었구나 생각하면 돼요. 자, 이런 애국개몽운동의 구체적인 활동이 있는데요. 한 3가지 정도 있어요. 1904년에 뭐 했어? 러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한일 의정서 맺어가지고 독도 강제 편입해가고 일본이 황무지를 개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가요. 황무지가 뭐야? 못 쓰는 땅이잖아. 우리나라 국토의 약 4분의 1 정도를 황무지 개간을 이유로 가져가려고 그래. 근데 1904년 보안회라는 단체가 생겨요. 이 보안회라는 단체가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철회합니다. 나중에 더 추가해서 선생님 필기해줄게. 그리고요. 1905년에는요. 헌정연구회라는 단체가 생겨요. 헌정이 뭐야? 헌법 정치야. 저 독립협회에서 얘기했었던 헌법 정치 있잖아. 그 헌법 정치를 연구하는 단체야. 뭐 하려고? 입헌 군주제 체제 하려고. 그러니까 근대 국가를 만들려는 헌법을 연구하는 단체입니다. 이 헌정연구회는요. 나중에 대한자강회로 이어져요. 책에는 그냥 자강회라고 나오는데 똑같은 거야. 대한자강회로 이어져 헌정연구회 이런 헌법 연구는 대한자강회로 이어진다. 자, 그리고 애국개몽운동의 꽃. 자, 오늘 배우는 국권 수호 운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체가 있어. 바로 신민회예요. 신민회. 1907년부터 1911년 동안 그리고 경술국지, 그러니까 식민지가 된 이후에 바로 해산되긴 하는데요. 이때 구한 말 이때 활동했던 애국개몽단체예요. 그러니까 저 아까 전에 말했던 애국개몽운동의 키워드들, 실력 양성, 교육, 산업, 뭐 언론 활동을 다 해. 얘네들이 다 해, 신민회가. 그리고 또 뭐도 하냐면요. 저런 의병들 있지. 독립군을 양성하려는 교육도 해요. 그래서 의미가 있어. 나중에 또 볼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식민지가 됐잖아. 식민지가 돼서 국권을 다 뺏겼잖아. 그러면 여기서 멈추냐? 그게 아니라 식민지가 된 이후에도 국권을 되찾아오려는 움직임이 계속 있어요. 이 항일 의병 운동과 애국개몽운동 어떤 식으로 국권 침탈 이후에 항일 병합 이후에 식민지 이후에 어떤 식으로 운동을 계속했냐? 애국개몽운동은요. 1910년 이후 실력 양성 운동으로 발전돼요.
실력을 양성해서 국가 되찾자. 실력을 양성해서 독립하자라는 운동으로 계승돼. 항일 의병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싸워서 우리나라 되찾아오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1910년 이후 의열투쟁이라고 하는데요. 뭐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같은 의열투쟁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어떤 기관이나 어떤 사람을 제거해서 하려는 움직임 또는 항일 무장투쟁, 1910년 이후 한일 무장투쟁, 독립군의 활동 이런 것들이 이걸로 다 계승된다 생각하면 돼. 하고 있니? 나현아, 서연, 지연이. 자, 그럼 여기까지 필기 내용도 많고 내용도 결코 쉽지 않아. 그렇지? 자, 이걸 바탕으로 36페이지 이제 구체적인 내용에 체크를 하면서 줄을 칠게요. 자, 36페이지. 먼저 항일 의병 운동 싸우자라고 했던 사람들이야. 자, 아까 전에 필기 그대로 갖고 올게. 항일 의병 크게 세 가지 일어났다고 했지. 첫 번째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반발해서 을미의병. 두 번째는 을사조약에 반발해서 을사의병. 세 번째는 정미의병이었어. 그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 첫 번째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반발해서 을미의병이 일어났었지. 아까 전에 필기했지. 그래서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반발해서 일어났다. 근데 원래 의병이라는 건 뭐였어? 어디에서 기원을 찾을 수 있다고 그랬어? 위정척사파였지? 위정척사파. 그러니까 그 일반적으로 주도하는 사람들은 양반 유생층이 주도를 했어요. 그렇지? 양반 유생층 주도로 일어나긴 했다. 근데 을미사변 일어난 다음에 고종이 금방 아간파천 1896년에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옮기면서 이 을미 개혁이 중단되거든. 단발령이 중단돼요. 그래서 아간파천으로 단발령이 중단되고요. 이제 단발령 중단할 테니까 니네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면서 고종이 해산을 권고해. 그래서 금방 끝났다. 1896년 아간파천으로 단발령이 철회되자 고종이 단발령 안 할 테니까 이제 니네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면서 고종이 해산을 권고해서 금방 끝났다. 자, 여기까지 내용이 교과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까지 있어요. 볼까? 자, 개항 이후 항일 의병 운동은요 크게 세 차례 일어났어요. 첫 번째 을미사변과 단발령에 반발해서 을미의병이 일어났죠. 근데 누가 주도했다고? 양반 유생층이 주도해서 일어났어. 하지만 금방 아간파천이 일어나면서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면서 을미 개혁이 중단됐거든. 그래서 금방 아간파천 이후에 단발령이 철회되고 단발령 안 할 테니까 니네 집으로 돌아가라. 고종이 해산을 권고하자 금방 중단해요. 그리고 의병이 또 언제 일어났다고요? 을사조약. 외교권을 강탈당했던 이 을사조약에 반발하는 을사의병이 또 일어나요. 국권을 강탈당하니까 그거에 대항하는 을사의병이 일어나는 거죠. 계속 반복하네 지금. 을사조약에 대한 반발로 일어났다. 아까 전에 그 의병은 누가 주도했다고 그랬어? 양반층, 유생층이 주도했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양반 유생은 있어. 최익현, 이 아저씨 어디서 봤는데? 맞지? 옛날에 외양일체론, 개양 반대 운동 진행했던 사람 아니야. 이 사람 다 양반이거든. 근데 이 을사조약으로 일어난 을사의병부터는요. 특이하게 신돌석. 어때 얘들아? 야 돌석아 이름 어떠니? 양반 같니? 평민이야. 양반이 아니에요. 이때부터는 양반이 아닌 평민들도 의병에 참여해서요. 국권 침탈에 대항합니다. 그래서 그 평민 의병장 같은 신돌석과 같은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제 평민들도 의병에 참여한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먹고 살만한 그냥 유생들이 중심이 되어서 나라 지키려고 했는데 이젠 국권을 빼앗겨 보니까 이게 양반이고 평민이고 할 거 없이 이제 국권을 수호하려고 평민들도 의병에 참여했다 생각하면 돼. 자, 그래서 이 내용이 또 하나, 둘, 세 번째 줄까지 있어요. 즉 을사조약을 전후해서 의병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걸 을사의병이라고 하는데요. 양반 유생, 최익형 같은 사람은 있어. 원래 의병은 양반 유생이 중심이 돼서요.
일으키는 운동이야. 근데 이때부터는 어떻다고요? 신돌석과 같은 평민 의병 정도 등장했다니까. 을사의병의 특징이죠. 평민들도 이제 의병이 되어서 국권을 지키려고 노력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의병은요. 고종이 강제 퇴위되고 정미 7조약으로 뭐가 해산돼? 군대가 해산되면서 군대권을 가져가면서 그거에 반발해서 일어난 의병. 1907년 정미의병이 있습니다. 정미의병 계속 반복이죠.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권이 해산돼서 군대가 해산됐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갈 곳 없는 군인들이 의병에 참여하기 시작해요. 고종 퇴위와 군대 해산에 대한 반발로 군인들이 의병을 가담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책에 나오는 이런 사진들 있지. 봐봐, 군복 입고 있잖아. 그렇지? 군복 입은 군인들이 의병에 참여한다. 원래 의병은 군인들이 아니잖아. 그렇지? 근데 군인들이 의병에 참여하면서 어때?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야. 즉 조직력과 전투력이 향상되기 시작해요. 무기도 막 이제 군인 무기 사용하는 거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13도 창의군이라고 해서요. 13개의 도시에서 군을 모아요. 의병을 모아서 얘네들을 다 같이 서울로 다 같이 한 번에 진공을 해가지고 진공작전을 펼쳐가지고 일본군을 무찌르려고 하거든요. 그걸 서울 진공작전이라고 해. 13도 창의군을 일으켜서 서울로 진공하려는 작전을 펼치는데요. 안타깝게 실패해요. 미리 발각돼가지고. 근데 어때? 이름 봐봐. 13도 창의군. 군대의 이름이 붙잖아. 그치? 서울 진공작전. 어때? 뭔가 전쟁 같잖아. 이렇게 군인들이 의병에 가담하면서 전투력이 향상되고 규모가 커졌다. 여기 내용이 또 교과서에 있거든요. 정미의병.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을 계기로 그거에 대한 반발로 일어났다. 정미의병. 이 정미의병의 특징이 뭐라고? 군대권이 해산되면서 이 군인들이 의병에 가담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조직력과 전투력이 크게 향상됩니다. 그러면서요, 13개의 도시에서 군대를 조직해가지고 의병들이 엄청 일어났어. 13도 창의군이라고 하는데요. 막 일어났어. 그리고 뭐 하려고? 서울로 진공작전 해가지고 일본군 쳐부시려고 서울 진공작전을 하는데 안타깝게 실패해요. 그래서 일본이 이 서울 진공작전을 진압한 이후에 이 의병들 가만 놔둬선 안 되겠다라고 해서 뭐 의병 토벌 작전 막 이런 거 해요. 그래서 더 이상 의병들이 국내에서 활동하기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해외로 만주나 연해주 등지로 옮겨가서 이후에 독립군으로 활동을 이어갑니다. 필기한 거 머릿속에 다 쏙쏙 들어오니? 자, 그렇다면 직접 싸우자라는 것보다 실력을 양성해서 우리의 뭐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을 계몽시키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어서 국권을 수호하자라는 움직임이 바로 애국 계몽 운동이죠. 애국 계몽 운동. 이것도 아까 전에 필기한 거에 추가로 몇 개만 더 쓰면 돼. 처음에 고종이 아간 파천하면서 고종 돌아오세요라고 요구했던 단체 뭐였어? 독립협회죠. 1896년 독립협회가 언론, 즉 독립신문을 창간하면서 협회 활동을 시작했다. 근데 독립협회가 해산되고 나서요. 저 을사조약이 일어났던 1905년 전후로 이 애국개몽운동이 다시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애국개몽운동의 키워드가 있다고 그랬지. 뭐였어? 실력 양성, 교육, 산업 육성 이런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국권을 수호하려는, 지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거야. 구체적으로 아까 1904년 보완회가 뭐 했다고 했어? 1904년이잖아.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황무지를 다 개간해 가려고 했더니 이 단체가 일본의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철회시켜요. 니네 황무지 개간권 요구 저거 철회해라고 요구하고요. 실제로 일본도 철회시켜요. 황무지가 뭐라 그랬어? 못 쓰는 땅. 우리나라를 그냥 못 쓰는 땅으로 널브러진 땅을 일본이 그냥 다 맘대로 개간하겠다라고 했더니 우리가 노한 거죠. 그냥 놔둬라라고 한 거죠. 자, 그다음에 아까 전에 1905년에 세워졌던 헌정연구회라는 단체는 뭐 했다고 했어? 헌법 정치를 연구하는 단체잖아. 즉 입헌 정치 체제를 수립하는 목표로 입헌 군주정 이런 거 연구하는 거야.
다른 나라의 입헌군주정 체제가 어떤지 연구하는 거야. 이거는 1906년 대한자강회 혹은 자강회로 이어져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입헌군주정이 이런 거다라고 알려주고요. 민중계몽을 하고요. 실제로 입헌군주정을 하려면 입헌, 헌법을 세워야 되고 군주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 군주가 강제 퇴위돼. 고종이 강제 퇴위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고종의 강제 퇴위를 엄청 반대하는 운동을 벌여요. 갑자기 고종이 강제 퇴위돼. 1907년에. 그랬더니 결국 일본에 의해서 강제 해산됩니다. 고종 퇴위를 엄청 반대하는 운동을 펼치다가 일본에 의해서 강제 해산된다. 이 애국개몽 운동의 꽃, 바로 1907년 조직된 신민회라는 단체예요. 이 신민회는요, 교과서에 공화정을 수립하는 걸 목표로 활동했다고 하는데요. 일본이 이렇게 뭐 애국개몽 운동이던 뭐 항일 의병 운동이던 계속 이렇게 압박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신민회는 비밀로 단체를 조직해요. 똑똑하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안창호 이런 사람들, 양기탁, 안창호는요 교육의 아버지야. 어떻게 보면 민족 교육을 엄청 강조했어요. 비밀 단체, 비밀로 단체를 만든다. 민주야 거기 있니? 아까 뭐랬어? 뭐 실력 양성, 교육, 산업 이런 활동을 되게 많이 했다고 했잖아, 실제로. 그래서 오산학교, 대성학교 같은 학교를 세워서 민족 교육을 실시해요. 지금 이 오산학교, 대성학교 다 있어. 어디에? 북한에 있어요. 평양에 세워졌어. 그리고 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요. 민족 기업을 만듭니다. 자기 회사, 태극서관 같은 회사를 만들어요. 자기 회사는 도자기 회사야. 도자기 만드는 공장. 태극서관은 서자가 책 서자거든. 책 만드는 회사야. 그리고 이 단체가 정말 중요한 게 이렇게 실력만 양성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의 실력도 양성하려고 그래. 독립군을 양성하려는 교육도 한다니까요. 그래서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해요. 만주 지방에 독립운동 기지. 신흥 강습소라고 하는데요. 이런 강습소, 이게 교육기관이거든. 이런 신흥 강습소를 세워서요. 독립군을 양성시키려는 교육을 실시합니다. 이 신흥 강습소가 나중에 식민지 시기에 신흥 무관학교가 되는 거야. 신흥 무관학교. 하지만 안타깝게도 105인 사건으로 1911년 우리 식민지 시기 이후에 강제 해체돼요. 이 105인 사건이 뭐냐면요. 일본이 독립투사들, 독립운동가들을 처단하려고 600명의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들여. 600명을 잡아들여서 그중에 105명이 유죄 판결을 받아. 근데 그 105명 중에 신민회 비밀단체, 이 신민회 회원들이 엄청 많았대. 그래서 이 105인 사건으로 신민회가 해체가 되는 거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고 신민의 그 회원들이 엄청 많이 잡혀와가지고 1911년에 강제 해체된다. 그럼 여기까지 내용을 교과서에 한번 표시해 볼게요. 다 왔다. 자, 애국개몽운동 키워드 뭐라고 그랬어? 실력 양성, 그렇지? 또는 교육, 산업, 언론 이런 활동을 통해서 실력을 키우자, 사람들을 계몽시키자라고 하는 활동을 벌입니다. 자, 구체적으로는요, 1904년 보완회가 일본의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철회시켰어. 맞지? 1905년 헌정연구회는요. 입헌 정치체제 수립을 목표로 활동을 하였는데 헌정연구회는 대한자강회 쭉 치시면 되겠네. 로 이어졌고 이거는 민중계몽에 힘썼지만 고종이 강제 퇴위되면서 고종 퇴위를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다가 일제히 강제 해산되죠. 애국개몽 운동의 꽃 뭐야? 비밀단체 신민회입니다. 1907년 신민회는요. 안창호, 양기탁 등이 비밀로 결사한 단체예요. 저런 애국개몽 운동의 키워드들을 다 했어. 그래서 국권 회복과 공화정 수립을 목표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는데요. 오산학교, 대선학교 이런 학교를 설립해서 민족 교육을 실시했어. 교육. 그리고 자기회사, 태극서관, 민족 기업을 육성했어. 기업활동, 산업활동을 육성했다. 또 만주 삼원보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잖아.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해가지고 신흥 강습소 이런 걸 설립해서요.
독립군도 교육시켰다니까. 독립군을 양성하는 교육소로 삼았다. 독립군도 교육시켰다. 하지만 105인 사건, 600명의 독립운동가들을 잡아다가 105인을 유죄를 때려버려요. 일본이. 이런 걸 그냥 억지로 만든 거야. 그래서 이 105인 사건으로 회원들이 대부분 잡혀가면서 조직이 해체됩니다. 1911년 안타깝게 해체되죠. 오늘 정리한 거 얘들아, 오늘 정리한 내용이 엄청 많거든. 많기도 하고 중요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항일 의병운동, 애국 계몽운동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뒤에 나오는 국채보상운동도 추가로 하면서 다음 시간에 좀 여유 있게 나갈게요. 우리 내일이죠? 내일까지 이거 다 정리해놔. 알겠지? 필기도 내일 검사할게. 9번 왔니? 9번 왔니? 맞지? 왜 안 왔을까? 선생님이 확인하고. 얘들아 안녕. 2교시 들어가세요. 선생님 또 3교시, 3교시 있어가지고. 얘들아 안녕. 고생했어. 나가. 안녕. 안녕. 지연아.